혹시 명절만 되면 자식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아직도 요즘 젊은이들이 불효하다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다음 명절부터는 자녀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거든요. 사실 자녀들이 명절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불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었죠. 30년 넘게 가족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 해답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단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명절이 가족 간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화합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은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명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을 보러 나가시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며느리들은 좁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고 끝없는 설거지와 씨름해야 하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명절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휴식이 아니라 노동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한 딸들은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이중고를 겪고 아들들도 아내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죠. 여기에 더해 친척들의 잔소리까지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 살은 왜 그렇게 쪘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직장은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냐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도 바쁜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명절마다 이런 압박을 받으니 점점 집에 오기 싫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자유롭고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도 억울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완전히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쉬고 모두가 즐거운 명절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제는 부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각자 편하게 보내자. 오고 싶으면 오고 쉬고 싶으면 쉬어라. 이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복잡하고 화려한 차례상이 아니라 부모님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을 10가지, 20가지 만들어 놓은 상차림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고생해서 차린 음식보다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진짜 가족다운 느낌을 받거든요. 명절의 진짜 의미를 되돌아보세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형식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마음은 놓쳐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무려 63%가 전통적인 방식의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했거든요.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나 증가한 수치죠. 또 다른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이 명절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이 35%,
명절 준비로 인한 과로가 28%, 가족 간 갈등이 24%로 나타났어요. 반대로 명절이 기대된다고 답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절반 이상인 54%가 길게 쉴 수 있어서라고 답했고 38%가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고 했죠. 즉, 이제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영희 씨 72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5년 전부터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대신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로 시켜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머님이 고생하셔야 제맛인데라며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온다고 해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며느리 눈치 보이고 아들도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편안하게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기만 하면 되니까 더 좋아해요. 김 씨의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철수 씨 68살은 아예 명절에 가족 여행을 떠나죠. 아들, 딸들과 함께 근처 온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조상님도 더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엔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명절을 앞두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미리 연락하세요. 올해는 편하게 지내자. 오고 싶으면 오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을 줘요. 두 번째로 음식 준비를 간소화하세요. 전을 10가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히 준비하거나 아예 좋은 음식을 배달로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명절 음식 배달 서비스도 품질이 매우 좋아졌거든요. 세 번째로 차례 시간을 줄이세요. 복잡한 절차보다는 마음을 담은 간단한 인사로 충분합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친척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세요. 올해는 개인적인 질문은 자제하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결혼, 취업, 육아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대신 건강이나 취미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다섯 번째로 새로운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적인 명절 활동에만 얽매일 필요 없어요. 여섯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만약 올해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와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명절을 보낸 가족들을 보면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최순자 씨 70살은 작년부터 이 방법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이렇게 편하니까 더 자주 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도 훨씬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요. 요즘 젊은 세대의 생활 패턴을 이해해 보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주 5일 근무에 야근까지 하는 직장인들에게 명절은 몇 안 되는 휴식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휴일을 온종일 일하며 보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들에게
명절 준비까지 맡기는 건 너무 큰 부담이죠. 또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예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조용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매우 소중해요. 갑자기 시끄럽고 복잡한 대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문화도 함께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중요한 건 형식은 바뀌더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예전과는 다를 뿐이에요. 명절에 집에 와서 고생하는 대신 평상시에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모셔드리거나 건강검진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걸 더 의미 있게 생각하죠. 명절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명절을 만들겠다는 부담감부터 버리세요.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낮춰보세요. 자주 안부 인사만 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고마운 일이에요. 더 많은 걸 바라면 서로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또한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은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 데라는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각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 대신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세요. 꼭 전통적인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을 찾아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명절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든다거나 각자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눠서 이야기한다거나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이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명절이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갈등의 90%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요. 서울 강북구에서 30년간 가족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미 소장은 이렇게 설명해요. 부모 세대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녀 세대는 내 상황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간격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이정우 가족치료사도 비슷한 의견을 냅니다. 요즘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며느리들의 고민이 심각한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부모님께서 먼저 편하게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명절 문화를 바꾼 가정들을 보면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구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민수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해요.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더 기꺼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와야 한다가 아니라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조영수 씨 가족은 매년 명절마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됐어요. 아이들도 더 뜻깊어한다고 하네요. 광주의 한영미 씨는 명절마다 가족 북클럽을 운영해요.
모두가 같은 책을 읽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생각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주에 사는 최재훈 씨 가족은 명절을 해외여행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니까 대화도 더 많아지고 추억도 더 특별해져요. 울산의 김미경 씨는 명절마다 요리 클래스를 열어요. 며느리들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배워요. 전통 음식도 만들지만 파스타나 베이킹 같은 것도 함께 도전해봐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 가족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명절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세대 간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어보세요.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냐 대신 건강은 괜찮지라고 관심을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같은 걱정이라도 표현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반대로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도 사실은 걱정과 사랑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사는지 물어보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취미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대화 주제도 다양하게 준비해 보세요. 무거운 이야기만 할 필요 없어요. 최근에 본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 맛있게 먹은 음식 이야기, 여행 계획 같은 가벼운 주제들로 대화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명절을 성공적으로 보냈다면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명절에만 가족이 되고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면 진정한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없거든요. 명절이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꼭 전화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메신저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건강 조심해. 맛있는 거 먹었어. 부모님도 드시고 싶어서 같은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승진이나 이사 같은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겁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쌓여서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죠. 또한 평상시에도 가끔씩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큰 일이 있을 때만 만날 필요 없어요. 커피 한잔 할까,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이런 가벼운 제안들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의 일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께 마음을 더 쉽게 열게 됩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명절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전통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명절마다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각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게 명절을 보낼 수 있고 준비 부담도 줄어들어서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대전의 한 지역에서는 명절마다 동네 봉사활동을 함께 합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나눔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도 더 보람을 느끼게 되요라고 참여 가족들이 말합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는 명절을 여러 날에 걸쳐서 지내요.
각 집마다 다른 날에 가족 모임을 열어서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방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몰리는 부담도 줄어들고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절의 본질인 가족의 사랑과 화합은 유지하면서도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명절 준비나 가족 모임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조금 짜거나 집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역할을 나눠서 하세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남편은 장보기, 아들은 설거지, 며느리는 간단한 반찬 준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세 번째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명절 당일에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은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만드세요. 명절 중에도 잠깐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거나 모든 걸 다 도와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와 자유를 주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자녀들이 혼자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일에는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전하되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거죠. 이런 절제된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해야 해요. 부모님만의 취미나 친구 관계, 생활 패턴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건강한 경계선이 있을 때 가족 관계는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옥죄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앞으로의 명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은 더욱 다양하고 개인화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기술의 발달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화상통화로 함께 차례를 지내거나 온라인으로 함께 요리를 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변화들이 시작됐거든요.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혈연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모임 말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도 늘어날 거예요. 과도한 소비보다는 진정한 의미에 집중하는 명절 문화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이 더욱 존중받는 명절이 될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명절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다음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올해는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무엇이 가장 부담되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2단계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장 부담되는 한두 가지부터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전을 3가지만 부치거나 차례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보는 거죠.
3단계는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보낸 후에는 가족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4단계는 점진적 개선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해질 순 없어요. 매번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 시도해 보면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준비도 중요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조상님께 죄송하다, 전통을 저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통의 가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조상을 기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형식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게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전이냐 잡채냐 차례상이냐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명절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부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편하게 지내자. 오고 싶으면 오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명절 준비도 간소화해 보세요. 복잡한 음식들 대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것들로 긴 시간의 차례 대신 마음을 담은 짧은 인사로 딱딱한 분위기 대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채워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화합의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명절은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